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뭐랄까, 마치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법과 정치가 마구 흔들리는 정말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거대한 미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치가 떨린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에 아주 커다란 금이 가게 만든 한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실제 반응이었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법원입니다. 자, 그럼 먼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법정 안에서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정치 브로커 명태근 씨 사건,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검찰이 제기했던 가장 무거운 혐의들, 그러니까 수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이랑 뇌물 혐의는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인정된 죄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몸통은 빠져나가고 깃털만 처벌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법원의 논리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달 꼬박꼬박 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으니까 이건 숨겨야 할 검은 돈이 아니라 투명한 월급이라는 거예요. 대놓고 주고받았으니까 오히려 합법이다? 바로 이 논리가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법원 밖에서는 이런 판결 때문에 권위가 흔들리는데 정작 법원 안에서는요,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재판을 하던 판사가 변호사를 그 자리에서 구속시켜버리는 한국 사법 역사상 거의 본 적이 없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었죠. 이게 바로 감치 경청 때문인데요. 감치라는 건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판사가 즉시 구금을 명령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도 아니고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였다는 사실. 이게 이 사건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법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흔들리면 그 불똥은 어디로 튈까요? 네, 바로 정치입니다. 사법부에서 시작된 충격파가 어떻게 여의도의 분열과 권력 투쟁을 더 극단으로 몰고 가는지 그 정치의 전쟁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냥 집안 싸움의 정신이 없어요. 민주당은 다른 당이랑 합당하는 문제로 시끄럽고 국민의힘은 당대표 리더십 문제로 내전 중입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할 두 거대 정당이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이 현재 정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나를 끌어내리려면 당신 목도 내놔라, 이거거든요. 이건 그냥 말다툼이 아니에요. 서로 벼랑 끝으로 차를 몰면서 누가 먼저 핸들 꺾나 보자는 식의 치킨 게임입니다. 자칫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박인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렇게 법과 정치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바로 그 시간에 정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두 가지 거대한 정책 이야기. 이 극명한 대비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말 기묘한 모습, 그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는 오히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거대한 미래 전략에 사실상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35조 5천억 원. 이게 뭔지 아세요? 2020년 단 한 해 동안 과학기술연구개발, 즉 R&D에 쏟아붓겠다는 예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래에 얼마나 거대한 판돈을 걸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원자력. 딱 보면 아시겠죠? 4차 산업혁명의 승패를 가를 바로 그 핵심 기술들입니다. 정부의 전략은 명확해요. 이 분야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겠다 이겁니다. 미래기술 투자와 함께 정부가 칼을 빼든 또 하나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건 뭐 단순한 집값 문제를 넘어서 수십 년 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의 근원, 고질병이잖아요.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의 새로운 전략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를 확 올려서
세금 내느니 차라리 파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겠다는 거죠.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법원의 혼란, 정치권의 내분, 그리고 정부의 원대한 미래 계획.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사실 압박받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결국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충돌이에요.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혼란스러운 현재와 저만치 앞서 달려나가고 싶어하는 야심찬 미래. 지금 대한민국은 이 두 개의 힘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거대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말 그대로 양쪽에서 세게 잡아당겨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불신과 분열이라는 과거의 중력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과 혁신이라는 미래의 동력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곳곳에 균열이 가득한 현실이라는 땅 위에서 저 원대한 미래라는 건물을 성공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크고 또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